안녕하세요. 부동산 교육 아카데미 경매연수소 조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이론적으로 다 배우고서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법원 경매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데도 이것 때문에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무엇이냐? 어떠한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생긴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서도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앞으로의 진행될 일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대출도 아닌 명도입니다. 명도를 끝내야 그래도 안심을 하기 때문에 명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못 하시고 그때부터 또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제 명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명도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도 하기 전에 벌써 걱정부터 생기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싫어서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즐기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즐겨요? 라고 점점점 하십니다. 우리는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동산을 그냥 뺏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린 정확하게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내 돈을 주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낙찰을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은 낙찰자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면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하나 케어해 드리면서 그렇게 통화를 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입찰을 준비를 하죠. 입찰 준비하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낙찰받는 이 순간 너무 좋죠. 낙찰받는 이 순간 너무 설레이고 기쁩니다. 낙찰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그 낙찰을 받은 이후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요. 낙찰을 받으면 해당 경매물건의 사건 열람을 통해서 점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점유자와 연락을 통해서 명도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열람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당일날 사건 열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건이 바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당일날 사건 열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허가 확정이 난 이후에 사건 열람을 하러 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 열람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만약에 사건 열람을 했는데 연락처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에 가서 그 점유자를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가셔서 편하게 벨 누르세요. 벨 누르시고 낙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사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내 연락처를 드리거나 연락처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문자나 전화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자 또한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 낙찰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나가셔야 되는 명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찰을 받고 나서 점유자를 만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자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과 이야기해도 되고 또는 제3자 화법을 통해서 낙찰자의 대리인이라고 명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낙찰자라고 말하는 게 좀 두렵다라고 하시면 제3자 화법을 통해서 내가 대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또는 가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문자로 이제 그 이사 날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이사비일 수 있잖아요. 이사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한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밀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안 하시는 건데요. 그게 두렵다면 문자로 하세요. 직접 말씀하시기가 두렵다면 문자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전화로 하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도 문자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유자와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사 비용을 주거나 명도 확인서를 주지 마시고 항상 그 이사 날짜 확인을 하시고 이사 날짜에 그 해당 경매 물건지로 가세요. 가셔서 이사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이삿짐을 다 빼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소정의 이사 비용을 드리면서 명도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도 확인서랑 인감을 줘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점유자가 빨리 줘야지만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방을 믿지는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이사를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사 비용을 더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점유자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다. 너무 협조적이지도 않고 너무 강성으로 무조건 무대포로 나온다 하면 너무 막 들이대고 그런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그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기를 완료할 때 인도 명령까지 같이 신청을 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강제 집행을 시작을 하세요. 그 안에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왜냐? 그 안에 있는 점유자가 또 바뀌면 소송이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유자하고 우리가 소송을 계속해야 빠르게 강제 집행을 하고 명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하면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강제 집행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몇백만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상대방을 압박을 하면 점유자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늘상 말씀드리죠. 낙찰자는 대화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강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같이 대해주고 강성인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점유자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좋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난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천천히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용을 문자를 보내시면 그분도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점유자와 우리 낙찰자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당하게 낙찰을 받고 내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치고 들어간다는데 점유자는 또한 우리하고의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잘 풀어나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법원 경매라는 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진짜 명도 싫다. 내가 하는 거 싫다. 하시면 편하게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명도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소정의 비용을 주고 그냥 명도 신청하세요. 경매를 좀 저렴하게 받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명도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경매연료소도 이 추후에 명도 대행 서비스를 들어갈 계획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도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할 예정이니까 명도 때문에 두려워서 법원 경매를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명도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족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